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 17%포인트의 격차 이상의 격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번 선거 결과 또 정치권에 미칠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이 당선 소감과 패배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년 총선 전초전이라 불리면서 이 판이 커져버린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여당이 패하고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표차 야당 17%포인트 차 이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 요인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제가 그 야당 민주당이 이긴 분석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겠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반사이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어떤 정책 대결이라든지 민생 행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더 맞췄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선거는 뭐니 해도 후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태우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다시 나섰는데 그것이 과연 옳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그 정서, 특히 강서 주민들에게 그것이 상식적으로 와 닿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가 여러 가지 공익 제보와 관련해 가지고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유죄가 났는데 이것을 다시 재보궐선거에 후보로 등판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아마 반감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당 입장에서는 총력을 기울였죠.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결국 그 강서 구민의 입장에서 또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강서 구를 위해서 어떤 그 발전 방안, 비전이 필요한가? 그리고 강서구는 서울자치구 중에서 세 번째인가요? 그 정도로 2030의 그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에 대한 민생 문제에 얼만큼 다가갔는가 말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성찰해 볼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를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 글쎄 이제 김효은 전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17%포인트가 넘는 격차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이건 의미가 뭘 시사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얘기를 했죠. 뭐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 승리이고 더 겸허하게 민생을 해 나가자.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이제 심판에 이번에 선거였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여당의 저는 삼박자가 완전히 지금 실패한 지금 상황인데 먼저 후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모두 다 국민들한테 외면받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자를 다시 공천해서 후보가 나왔다. 그럴 때 과연 강서 구민들은 이 사람을 다시 나보도로 찍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고요. 그러면 이 김태우 후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해서 후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1년 6개월에 윤석열 정부의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아 이건 아니다. 정말 많이 실망을 했고요. 특히 최근에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러면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이 보여준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잘했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의 실정이라든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비대위 처리제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명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상당히 좀 흔들릴 그렇습니다.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지금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각에서는 아마 그 지도부에 대한 그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 비대위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수도권 그 승리를 위한 그 수도권의 초점을 좀 더 맞춘 그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수도권 그 태스크포스 팀 같은 수도권 선거 대책위와 같은 것이 발족돼야 될 것이냐 등등을 놓고 아마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진단과 처방이고 실천인데 그 진단을 솔직하게 하는데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또 이제 공천을 앞두고 어느 정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인지 그것은 한번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역동성을 갖춘 그런 그 정당으로 바뀔 것인가, 쇄신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승패가 걸려 있다고 보는데 6개월이면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도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이길 만한 후보를 공천하고 그다음에 이기는 전략, 이기는 정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거에 나서야 되겠다. 그러자면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게 그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갑자기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처방 이거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승리로 민주당 이재명 체제가 한층 공고해질 거란 전망 나오고 있죠. 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서 이번 선거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총선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로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가 끝났을 때 특히 이제 압도적 차이로 이겼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선거 승리에 좀 자만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일반적인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총선이 6개월 남겼을 때 그럼 결국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지는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 치르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들께 더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 6개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걸 준비해야 된다. 그런 약간의 이제 뭐 경고나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뭐 안에 어떤 리더십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겨냥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이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의힘보다 더 한 발 앞서서 변화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자. 저는 뭐 이런 어떤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끝나고 여야 지금 양 후보가 좀 양 패널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6개월 앞으로 다가오니 총선 채비에 본격적으로 지금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총선 움직임을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당에서는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수도권 지역구 대폭 교체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출마를 선언한 이 하태경 의원처럼 험지 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들 글쎄요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만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역 중에서 지금 하태경 의원 말고는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계속 더 나타나야 되죠. 하태경 의원이 그 깃발을 들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의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그 어떤 의원들에게 촉구하거나 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발적일 때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것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그 지역의 TK 지역의 중진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너무 늦게 어찌 보면은 장기판에 장기처럼 배치하는 바람에 네. 가가지고 유권자를 만나볼 시간도 없죠.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그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십수년 동안 현역 의원을 해오던 지역이거든요. 예. 이런 지역에서 맞붙어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에서도 굉장히 서둘러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네. 나중에 뭐 이리저리 하고 이렇게 배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그 선거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팀이 됐든 위원회가 됐든 예.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겠나 예.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이 만들어지고 또 나와서 차출이 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예, 늦어지면 곤란하죠. 늦어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로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영남 중진들이 수도권에 올라온다고 해서 그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글쎄요, 뭐 총선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지역구를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예. 과연 얼마나 그 지역 구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 개인의 뭐 그 후보 경쟁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예. 사실 총선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저는 더 큰 구도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윤석열 정부 거의 집권 이제 2년 됐을 때 예. 중간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네. 과연 6개월 후에 내년 총선 임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달라졌을까? 아.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훨씬 나쁜 구도에서 예. 과연 경쟁력도 없는 새로운 곳에 와서 중진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개인의 인물 경쟁력으로 이런 어려운 구도를 돌파할 수 있지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어렵다. 저는 겹겹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진단을 해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죠. 하태경 의원의 이제 서울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중진 험지 출마론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3선 이상 중진의 상당수가 사실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만큼요. 이 비명계 찍어내기 수단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쇄신 경쟁을 하는 게 맞아요. 없죠. 네,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 쇄신의 가장 중요한 척도 또 척도라고 여겨지는 것은 물갈이죠, 대부분. 그래서 얼만큼 과감하게 확실하게 기득권층을 물갈이하느냐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판단을 하시게 되죠. 예. 그런 면에서 다선 의원들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있는데 민주당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다선 의원들을 어떻게 물갈이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수도권 내에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 험지로 보낼 것인가 예. 이것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그런 이슈가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비명계, 친명계 어떤 분열, 갈등의 조짐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 당장은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이제 들고 나왔지만은 네. 공천이 가까워질수록 또 굉장히 그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죠. 예. 거기에서의 어떤 그 비명계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자객 공천이니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벌써부터 사실은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친명계 그런 정치인들 지금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등은 좀 격화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제 비명계에서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다선 의원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보면은 그 성남에서 2번의 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지사? 경기도지사를 예.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또 당대표를 하고 있고요. 만일 그 불출마 또는 뭐 타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 선택을 한다면 1순위가 이재명 당대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엔 동일하시든지 가능성은 있는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대표가 갑자기 또 지역구를 바꿔서 뭐 험지 출마한다. 예. 그렇게 당의 중요한 선거를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치르기에는 상당히 뭐 시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렵고 좀 예.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예. 이제 그만큼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당대표부터 내려놔야 된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3선 동일 지역구 의원들은 다른 데 출마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좀 여론이 있다가 네. 좀 잠잠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은 국민들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좀 기득권을 내려놔라. 네. 왜 국민들에게만 어려움을 강요하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은 기득권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일 지역구에 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쇄신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 찍어내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친명계 의원들 뭐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중진들이 있거든요.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뭐 조정식 사무총장 뭐 또 안민석 의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과연 뭐 계파를 가리지 않고 그러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하는 거는 대상의 구분이 없이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누가 먼저 더 그런 걸 내려놓느냐 이런 것들이 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한테도 보여져야 되고요. 우리가 항상 공정이지 않습니까? 예. 동일한 기준이 동일한 사람한테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이 동일한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글쎄 솔선수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분당갑 이야기도 좀 해보죠. 분당갑도 주목이 되는 지역이죠. 여당 후보 누가 나올지 이 부분입니다. 현역인 안철수 의원이 될지 김은혜 홍보수석이 복귀할지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현재 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분당갑 당협위원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예. 그 재보궐의 그 규책 사유를 가졌던 김태호 후보가 다시 나와서 졌단 말이죠. 예. 네, 그런 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김은혜 수석의 경우에도 사실 분당갑 재보궐 선거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역에 다시 간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조금 그 공감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아마 그것이 다른 그 선거 여론에 있어서 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한 곳만 더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이제 서울을 향해서 약체다, 내가 껄끄럽냐, 이게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가 있는 지역이 있죠. 글쎄요, 내년 총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을지 하태경, 정청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포을 여긴요. 글쎄요, 뭐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계속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한동훈 장관이나 하태경 의원이 뭐 내가 여기 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정청래 의원은 누구든지 와라, 예.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건 좋은데 예. 국민들 보기에는 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매치를 하느냐 이런 거에서 큰 관심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본인의 이런 지역구나 몸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가 발전입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 잘 싸워주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하태경 의원이 서울 선택을 잘 한 겁니다. 흥행이 되면은 저는 유리해진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